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자신의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 언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는데 제 와이프보다 더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살아온 36년의 시간보다도 더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는 친구죠. 제목을 보시고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마음이란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내 마음과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주말에 가끔 맛있는 토스트를 먹고 싶어서 와이프의 눈치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왜 행복한지, 내 마음이 왜 힘든지, 왜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지 마음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과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돌보면서 살아가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제 마음과 소통하고 싶어서 제 마음을 꾸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생각, 감정, 욕구, 양심 등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관찰을 통해서 갓난아이의 뒤척임과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정교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관찰의 시작은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심을 잃어서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감정에 휘말리기도 하였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꾸준하게 정직하게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관찰을 통해서 마음의 언어를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언어가 내 마음이 이야기한 것과 맞는지 생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의 언어를 체계화하면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우리에게 명확히 마음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상 용어처럼 언어화해서 체득하면 마음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 언어를 체득할 수 있는지 일상의 언어와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습득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새라고 하면 우리는 책에서 새를 보고 새라고 배우기도 하고, 숲에서 새소리를 듣고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또는 새가 둥지를 틀고 먹이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새라고 인식합니다. 물론 새를 책에서만 본 사람과 새소리를 듣고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과 새의 이해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새는 책에서 본 새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느낌이 좀 더 필요하시면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공기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배운 사람과 맑은 숲에서 맡았던 공기, 미세먼지 속에서 마셔본 공기, 이와 같이 다양한 공기를 마셔본 사람이 가지는 공기의 가치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새를 보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셔본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와 공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어로 새, 공기라고 표현하지만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이해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러한 사물의 입체적인 이해는 관찰을 통해서 인지하고, 인지한 정보는 뇌의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고, 우리는 그 기억을 말과 글이라는 언어의 그릇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또한 언어는 인지 능력의 발달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그들의 언어 덕분에 바나나 색깔을 40가지로 정확히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바나나의 색깔별로 다른 단어를 쓰니까요. 또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어떤 언어는 1, 2, 3, 4와 같은 숫자의 개념이 없어서 소 5마리와 교환할 양의 마리수를 몰라서 애를 먹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인류는 숫자 개념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수학과 과학을 통하여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어떤 인지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지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지 능력 발달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말과 글이라는 언어의 그릇에 담아서 서로 소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정직하게 관찰을 통해서 인지하고 그 내용을 기억 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의 그릇에 담아 마음 언어의 형태로 내 마음과 소통할 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존감이라는 마음 언어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존감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도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알고 살아왔었고,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였고 그 결과도 좋은 편이어서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남들과 똑같이 시작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그 정도 환경에서 그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격증이 있고 영어도 잘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승진기회에서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보다 뒤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뛰어난데 자격증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하였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화난 마음을 달래려고 술도 먹고 비난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화가 난 것은 너무 당연했고, 무엇보다도 저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마음의 관찰을 통해서 제 마음의 소리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은 저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던 자존감은 남과 비교 경쟁에서 나온 우월감이었고, 이 우월감의 뒷면에 감춰진 열등감을 애써 외면하고 감추기 위해서 비교 우위를 유지하느라 사실은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고 내가 피해를 본 것이고, 우리 사회가 정당하지 않은 다양한 이유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내 자신을 다시 무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을까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마치 사회적인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화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가? 내가 정당한 것이라면
내 양심이 직관적으로 알 텐데 내가 왜 이리저리 논리를 찾아 재무장을 하고 있지? 제가 정직하게 마음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가장 화가 난 것은 내가 비교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우월감의 상실이었고, 동전의 양면처럼 나의 우월감이 떨어지자 열등감이 표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열등감을 멸시하고 감추고 살았는데, 열등감이 올라오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파괴하고 싶어져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자존감은 저의 우월감과 열등함을 모두를 포함해서 나의 존재 전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이러한 진짜 자존감은 나의 열등함도 존중하는 것이어서,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약자를 대할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열등감이었던 낮은 학벌과 가난함은 나 스스로의 멸시와 회피 대상이 아니라 수용과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저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의 우월감이 열등감에게 갑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전적으로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외웠다면 저는 제 마음과 소통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제 마음은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음 언어 한 단어만 설명드렸는데요. 다양한 마음 언어를 이해하며 마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의 돌봄과 치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마음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형성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직한 눈과 사물의 전체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안정감 있는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외부 세계의 관찰을 통해서 이해한 것을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소통하며 지식과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쩌면 외부 세계는 좀 더 객관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현상들이 많아서 좀 더 접근이 용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명확히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관찰을 통해 이해하고 마음의 언어로 소통한다면 크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물질 성장의 한계에서 생기는 관심이라기보다는 인류의 의식이 마음과 소통하며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할 만큼 성장해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 존중, 배려, 공유, 공감, 협력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러한 마음의 언어들을 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현재 우리에게 직면한 환경, 민족, 인종, 정치 등의 많은 숙제들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인류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진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